안녕하세요. 책과 강연 브랜딩 스토리. 오늘은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고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글을 함께 돕고 계신 분이시죠. 김은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은하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순간에 꽃은 피듯이라는 에세이를 썼고요. 그리고 현재는 책과 강연에서 원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력을 보면 참 다채롭더라고요. 20살쯤엔 회사원이셨고 30에는 플로리스트로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변화의 시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님께 글쓰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시기에 왜 쓰기라는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쓰기는 저에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해방감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20대하고 30대에는 스스로 저를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 상사에게 조금 심한 말을 듣거나 또는 누가 저를 힘들게 할 때 사실은 뭐 화도 내고 싶고 울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이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자신이 굉장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글을 쓰게 됐는데요. 글을 쓸 때만큼은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또 누가 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속에 있는 마음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자유 발언대에서 제가 딱 마이크를 들고 저의 어떤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느낌, 그런 후련함, 해방감에 저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작가님의 하루 중 글을 쓰는 시간, 공간, 분위기 같은 루틴이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전에 직장인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오전에 카페에 출근해서 주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카페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책과 강연처럼 조도가 좀 낮으면서 좀 집중이 잘 되는 곳. 그래서 사람도 많지 않고 조금 까다롭죠. 음악도 잔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랫동안 좀 앉다 보면은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좀 편한 곳에서 이제 글쓰기를 주로 그렇게 카페에서 하는 편이고요. 저는 글쓰기를 좀 이렇게 산뜻한 리듬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장시간 오래 있기보다는 뭐 한두 시간 쓴 다음에는 산책도 하고 조금 창밖도 보고 또 한 템포 쉬면서 다시 글을 쓰고, 네, 그런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한 번쯤은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지우는 글도 있고요. 작가님께서 글을 쓸 때 스스로 정해둔 기준이나 조심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을 쓰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면서 멋있는 문장을 쓰려고 굉장히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바닷가에서 울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마음이 갈 때처럼 흔들리는 나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엉엉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장황하고 뭐 좀 꾸밈이 많고 이런 글쓰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금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면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꾸밈을 많이 없애고 삶을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드러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글을 쓰려고 합니다. 2001년에 첫 에세이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을 내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후에 삶에서 생긴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장면이나 감정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책이 처음 출간했을 때는 기쁨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연했던 것 같아요. 마치 책 한 권 딱 들고 세상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 어떤 불안도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고민해 보니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글을 썼는데 그렇게 어떤 취미 삼아 어떤 습관 삼아 쓴 글이 쌓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한국
근육장애인협회에서 2년 동안 그 글쓰기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계층의 어떤 이런 학인분들과 글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저는 뭐 글쓰기도 있지만 삶을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이걸 써도 되나? 이런 글을 누가 읽을까? 그런 생각에 주춤하는 분들께 작가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평가하는, 경쟁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어떤 잣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지식이 많아야지 책을 쓸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든 글이든 좋은 그 스토리의 힘은 저는 진정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스스로 좀 못나 보이거나 부족한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좀 편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독자에게는 공감을 낳고 또 가치 있는 무언가로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삶의 일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일단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책과 강연에서 2년 넘게 글쓰기 코치로 활동해 오셨잖아요. 코치로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도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어떤 배움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배움이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원고를 읽으면서 원고를 쓴 작가를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속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글 쓰는 사람의 좀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구나. 단어를 계속 바꾸시고 또 문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참 많은 그 발품을 팔면서 이렇게 완성된 글이구나.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문장력보다도 글쓰기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삶을 돌아보고 좀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쓰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작가님은 책과 강연뿐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강사로 활동하셨는데요. 해방의 글쓰기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셨죠.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강의를 들은 후에 글쓰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좀 쓸 수 있겠는데 하는 어떤 그 흥미라고 할까요? 흥미 그리고 자신감을 제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주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하기보다는 평범한 삶이 글로 이제 변해가는 그 쓰기의 과정을 좀 솔직하게 전달하는 편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용기를 얻고 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하죠. 이제는 글을 쓰는 사람이자 글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글을 써보고 싶으신지 또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저는 주제가 있다라기보다도요, 담아낼 수 있는 그 이야기의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작가로 좀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굉장히 평범한 어떤 연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회 비평서 또는 글쓰기에 관한 책,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글쓰기를 할머니가 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박안서 작가님을 참 존경합니다. 40이 넘어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셨는데 1940년대 전후로 해서 6.25 그 이후까지 우리 그 근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주제로 글을 쓰셨죠.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저도 담아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심 어린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쓰기의 경험을 나눠드렸는데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글을 쓰고 계시거나 또는 쓸까 말까 하는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쓰시다 보면은 내 감정이 이랬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